눈썹은 생장 주기가 짧기 때문에 1, 2개월이면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3개월째부터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7개월쯤 될 때 효과가 최대치를 이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초두 효과라고 아시나요? 자,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알게 된 정보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심리학적인 용어인데요. 자, 첫인상이 부정적이면 이것을 뒤집는데 200배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니 사람들의 첫인상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첫인상은 어떤 것들에 의해 결정될까요? 첫인상을 결정한 요소는 많습니다. 외모, 목소리, 제스처나 옷, 걸음걸이, 그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외모라고 합니다. 외모 중에서도 물론 이목구비가 중요하긴 하지만 최근에는 눈썹의 숱이나 모양에 따라서 같은 이목구비라도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눈썹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눈썹 끝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사람이 자칫 빈약해 보이거나 아니면 사나워 보일 수도 있고 관상학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눈썹에 관심이 많고 눈썹 문신을 받으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썹을 진하고 두껍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전에 탈모 관련 영상에서 모발은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렇게 세 단계의 주기를 가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눈썹도 기본적으로는 모발과 유사하지만 두피 모발의 생장기 기간이 3년에서 6년 정도인 반면에 눈썹은 한두 달 정도 짧은 편입니다. 자, 털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이 이 생장기의 기간이기 때문에 생장기 기간이 짧은 눈썹이 머리털보다 짧게 자라게 됩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서 언급드렸던 눈썹 끝부분, 특히 눈썹 바깥쪽 3분의 1이 유독 연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헐떡 사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연하고 숱이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갑상선 저하층이나 특히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잘 나타나고 요즘은 보기 드물지만 나병 환자에서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형 탈모가 두피 이외에 눈썹에도 발생하는 경우나 자가면역 질환, 감염이나 외상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는 약한 타입까지 포함하면 39%까지도 이 헐떡 사인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자, 유독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눈썹 바깥쪽이 빈약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만성적으로 진행된 상태가 아닌 초기의 상태라고 한다면 첫 번째, 긁는 행위를 멈추고 두 번째, 보습제를 잘 도포하면서 세 번째, 습진에 준한 치료를 충분히 잘 받으면 2, 3개월 후에 다시 자라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빨리 피부과 전문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런 병적인 경우가 아니라 그냥 선천적으로 숱이 적은 경우라면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자, 최근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눈썹 문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눈썹 문신은 비록 즉각적인 효과가 있지만 색이나 선명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도 하고 주변으로 잉크가 번져서 흐려지는 경우도 있어서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피부과적으로 어떠한 치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녹시딜입니다. 자, 미녹시딜은 탈모 치료제로 다들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2% 미녹시딜을 꾸준히 눈썹에 도포했을 때 눈썹 빈모증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자, 2014년에 일본 피부과학 기지에 실린 연구인데 그런데 그 연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6주간 꾸준히 눈썹에 도포했을 때 약간 좋아진 정도가 50%, 중간 정도 좋아진 경우가 15%, 반면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경우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호전을 보인 것은 명확하지만 치료를 할 때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면 만족도가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녹시딜 외용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고 특히 바르실 때 눈에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비마토프로스트는 사실 녹내장 치료제로 나온 안과 약제입니다. 상품명은 루미간이라는 약제인데요.
이 루미간을 안과 환자분들께서 사용하시다 보니 환자분들이 유독 속눈썹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속눈썹 증모제로 FDA 승인을 받아서 라티세라는 이름의 동일한 성분의 약을 다시 내놓게 되죠. 라티세는 비마토프로스트 0.03%짜리 약인데 비록 FDA 승인은 속눈썹 증모제로 받긴 했지만 속눈썹이 아닌 눈썹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두피의 털들을 치료할 때는 아주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 반면에 눈썹은 생장 주기가 짧기 때문에 1, 2개월이면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3개월째부터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7개월쯤 될 때 효과가 최대치를 이루게 됩니다. 이 사진이 논문에 나온 사진인데 처음과 비교해서 7개월째 확연히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라티세는 한국에서 더 이상 생산되거나 수입되지 않아서 구할 수 없고 동일한 성분이지만 안과 치료제로 나왔던 루미간의 경우도 원래는 0.03과 0.01 두 가지가 있지만 한국에선 현재 비마토프로스트 0.01%만 유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안과 치료제로 나온 루미간 0.01%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 0.01%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도포했을 때 전체적인 눈썹의 밀도와 두께가 함께 증가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진이 논문 나와 있는 비마토프로스트 0.01%의 치료 전후 사진인데 육안상으로도 매우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0.03%의 효과보다는 다소 떨어질 수 있긴 하겠지만 바르는 횟수를 조금 더 증가하면 이러한 점도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이 비마토프로스트가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눈썹이 자라나게 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눈썹의 생장기 기간을 늘려주고 휴지기 상태의 털들이 조기의 생장기로 이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비마토프로스트는 약값이 다소 비싸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눈썹 빈모증 치료에 이용될 수 있겠습니다. 10개나마 눈썹 털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르는 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든가 빠르고 확실한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발 이식하듯 눈썹 이식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하는 의사에 의해서 디자인이나 눈썹 모양이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환자분이 어떠한 디자인을 선호하는지 본인에게는 어떠한 눈썹이 어울릴지 담당 의사분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겠죠. 또한 심을 때 각도와 전체적인 눈썹의 결을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 비교적 섬세한 수술이기 때문에 시술자의 능력에 따라 만족도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디자인으로 수술이 되었을 때 바르는 약에 비해서 되돌리기가 아무래도 번거로울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최재형 원장님과 함께 눈썹이 빈약해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치료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나 피부 감염과 같이 눈썹이 빠지는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인들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어져야 되겠고 이러한 병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미녹시딜이나 아니면 비마토프로스트 도포로 눈썹 빈모증을 치료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신 분이라면 눈썹 이식술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풍성하고 건강한 눈썹으로 좋은 첫 인상을 가져보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 최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